네, 대장동 일당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있죠. 그런데 이 남욱 변호사가 다시 폭탄 발언을 해야 됐다고 봐야 될까요?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. 자, 유동규 측 변호인이 남욱 변호사한테 법정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. 자, 이재명 시장 측 몫의 의미는 그 천화동인 1호의 그 지분 얘기하는 겁니다. 이 시장 측의 측이잖아요, 측.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, 정진상, 김용뿐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요? 남욱 변호사 말하길 그렇게 이해한다. 그러니까 송 본부장님, 그동안에는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해왔는데 남욱 변호사가 물론 질문에 답한 형식이긴 하지만 이재명 시장까지도 그 지분 몫에 포함이 됐다라고 증언한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실 아니면 이재명 시장 측 이렇게 했거든요. 예. 그러면 이재명 시장실 하면 이재명 시장도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. 이재명 시장 측 해도 이재명 시장과 기타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. 근데 그것을 남욱 변호사가 구체화시켰는데 이 구체화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428억 이것이 이제 대선 자금의 저수지 같은 성격인데 예. 네 번의 선거를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. 성남시장 선거 재선할 때, 경기도지사 선거, 대선 후보 경선, 그리고 뭐 대선 이렇게 이 네 가지 선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예. 그다음에 이 노후 자금까지 이야기를 했어요. 이재명 대표의 노후 자금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러면 기소되고 구속된 사람이 김용, 정진상 같은 척거리고 척거리 한 일은 어떻게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꼴이 다르게 비슷하게 해왔습니다. 심부름꾼 이야기를 하면서. 네.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네 번의 선거에서 쓰인 돈도 결국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죠. 아하. 그 예. 후보가 이재명 대표였으니까 네 번 전부 다. 예. 그리고 이것이 이제 간접 수혜자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노후 자금으로까지 같이 비축이 됐던가 거라고 하면은 직접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이 남욱 변호사의 말은 그 정언은 상당히 중요하죠. 그리고 예. 설득력 있는 것이 남욱 변호사는 계속 이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 진술을 하기 때문에 예. 위증하면 처벌받죠. 위증하면 처벌을 받죠. 어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실한 진위를 밝혀지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은 상당히 난처해지는 거죠. 예. 송 본부장께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.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이 얘기도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. 총 4번의 선거, 이재명 대표가 총 4번의 선거 가운데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자금,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, 이때는 이게 경선에 나왔다가 안 됐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됐고 당선이 된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, 2018년 경기지사 선거, 2021년 대선 경선 자금, 그 이후 이재명 시장의 노후 자금까지 염두에 뒀다고 유동규에게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. 4번의 선거를 한번 볼까요? 남욱 변호사의 주장입니다. 남욱 변호사의 주장은 이재명 대표가 저 2014년, 2017년, 2018년, 2021년 저러한 선거를 치렀는데 저러한 돈이 저만큼 어떤 형식을 통해서 전달됐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마다 뭔가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서 선거를 치른 것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고, 남욱 변호사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이재명 대표 측에게 간 현금이 한 최소 40억 원쯤 된다.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. 4번의 선거가 눈에 띄네요.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선거 때마다 지금 그 기간을 잘 보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했었던 선거가 이제 다 걸리는 거죠. 상식적으로 볼 때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성남시에 관여했었던 뭐 정진상, 김용 등과 공모해서 대장동과 관련한 특혜를 얻었다면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금원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.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한다 하면서 딱 적시했었던 그 두 분이 지금 구속된 상태고, 그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본인은 남욱 등등 모른다고 하잖아요.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예. 남욱, 김만배 이런 사람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측근 중에 측근 두 분이 정진상, 김용 두 분이 나머지 사람들과 일만 하면 되니까요. 그걸 지금 검찰이 찾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 관련성을
더 찾기 위한 그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뭐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 단계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좀 극구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로 확인된 거는 아니니까요. 남욱 변호사의 지금 주장이 저러하다는 것이고 제가 매번 뭐 이 토크를 할 때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법원에서 최종 재판부에서 유무죄를 가리지 않겠습니까?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.